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NTVC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역대 최전성기에 올라섰습니다. 폴란드, 덴마크 등 유럽에 이어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한국 무기 구입을 요청해왔으며 또한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인 미국도 한국에서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하는 등 한국 방산의 위상은 실시간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 무기 수출에는 연일 호재가 터지고 있는데 정작 우거지상을 감출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들어 본격적인 재무장을 선언한 2차 대전 전범국, 우리의 불편한 이웃, 일본입니다. 전범국인 일본은 원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공격용 무기를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67년 공산권과 분쟁 지역의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평화주의적 제스처였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013년 말에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하며 이 원칙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8년간의 실적은 단 한 건, 2020년 필리핀의 감시레이더 수출 계약을 맺은 것 외엔 전무합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이에 대해 비상상황이라며 일본 방산이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방산업계에서 일본은 한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준이 되지 못한 지 오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독주가 계속될수록 한국군의 무기는 업그레이드되며 판매 단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일본이 재무장을 진행해도 추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옵션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는 이에 대해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이에 따라 방산시장 구도도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 역시 한국에서 탄약 등 군사물자를 공급받는 것에 대해 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한 공급망의 다양화를 위해 한국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미에 위치한 캐나다 역시 본토 방위군에게 공급할 K9 자주포 긴급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동유럽에 위치한 라트비아의 캐나다군이 파병되면서 포병 전력에 공백이 생겼고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산 M777 곡사포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K9을 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국방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회의에서는 약 20문의 자주포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군을 무시하던 캐나다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의미가 큰데요. 바로 옆에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배치를 위해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입니다. 이 덕에 같은 파이브 아이즈 소속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도 한국 무기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은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며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며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한국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 방산 기업들은 해외 수출의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현재 일본의 방산 수출은 연구개발 등 하청작업 혹은 공짜 중고무기 공여 외에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언론도 전성기를 달리는 한국 방위산업과 지지부진한 일본 기업들을 비교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아래는 일본 양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그리고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일본 방위사업의 굴욕은 일본제 무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갈라파고스적 특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본의 기술이야 훌륭하지만 일본군만의 독특한 전투 개념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무기 개발에만 집중한다. 이 때문에 정작 해외 수출에서는 외국 군대의 현지 상황과 전투 교리를 만족시키는데 실패하곤 한다.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실패한 것도 같은 원인입니다. 일본 전투교리에 특화되어 개발된 소류급 잠수함은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무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제 장비와 통합이 어려웠고 대형 잠수함이면서도 장거리 순환 임무가 힘들어 거대한 영해를 가진 호주에게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와는 비행정 계약에 근접했지만 유연성이 부족한 일본 측이 현지 생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협상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사이가 가까웠던 영국과의 P1 초계기 수출 계약 또한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방산업계가 이처럼 실패를 거듭하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연일 신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제3세계에 대한 보병화기 및 차량 수출을 시작으로 다양한 무기 시스템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인도, 이집트의 수백여 대의 K9 자주포,
UAE의 천궁초 탄도탄 유격 시스템,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의 KT-1 기본훈련기,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의 대량의 지상군 장비와 FA-50 경전투기, 유럽의 강호 영국의 군수지원함,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태국의 호위함을 수출함은 물론 최근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지은 호주에서는 20조 원 규모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 한화의 에드백이 독일제 인스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에서 소총, 탄약부터 지상전투 차량, 항공기, 함정 등 대형 군사장비까지 다량의 한국산 군사장비를 사용 중입니다. 이러한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일본의 주권 침탈과 식민 지배를 겪었던 대한민국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일본을 가볍게 압도하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방위산업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국민의 자랑스러운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NTV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 좋아요와 구독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